자, 먼저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이라는 명령어는 단위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위란 뜻이에요. 유닛이라고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랭스엔하고 앵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랭스엔 타입에 보면 디시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뭐 인치, 뭐 도분초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시멀이 십진법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 프리시즌 소수점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게 되면 소수점 4자리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소수점 4자리까지. 자, 오른편에 보시면 각도가 나오는데 소수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이제 소수점이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굳이 바꿀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OK.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게 유닛이에요. 유닛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라인. 제가 이렇게 그냥 알 수 없는 각도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디스턴스, 거리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트라고 합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턴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 앵글인 XY 플랜, 즉 각도입니다. 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나옵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여기 디스턴스 값과 앵글 값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키보드의 F2키가 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죠. F2키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다시 F2키 누르면 사라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놓고 있죠. F2키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거리를 측정하고 F2키로 확인해 봅니다. 실제로 이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치수를 잊어버릴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라는 명령어로 거리를 측정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도요. 자, 여기 각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16도로 되어 있죠. 그죠? 조금 아까 우리 유닛이라는 명령을 보면 유닛의 각도가 소수점이 안 잡혀 있었단 말이죠. 자, 유닛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소수점 4자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소수점 4자리로 바꾸고 유닛에서, 그리고 다시 디스턴스. 자, 확대. 자, 보세요. 소수점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각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도 측정할 때 반드시 소수점을 체크해 놓고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스턴스는 이걸로 끝이에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유틸리티에 보면 여기에 퀵이 있고 디스턴스가 있고 라디어스가 있고 앵글이 있고 에어리아가 있고 볼륨이 있고, 얘네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디스턴스는 거리겠죠. 라디어스는 반지름일 거고, 앵글은 각도고, 그 다음 에어리어는 면적일 거고, 그 다음 볼륨은 최적이 되겠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라디어스를 누르고 클릭하면 원의 반지름과 지름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앵글, 그러면 선택하면 자, 이렇게 각도가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가로가 1000이고 세로가 1000인 정사각형이요.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 서클 반지름 500.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요. 면적이요. 면적을 계산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에어리아 명령어를 보시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 달래요. 또는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add area 면적 더하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 옵션을 보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하나,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하나, 두 가지란 뜻이에요. 자, 먼저 사각형을 보죠. 여기다 하나씩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영역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해 보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이렇게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뭔가 하나 잘못 찍었네요. 다시 보죠. 클릭. 네. 이게 정상이죠? 면적과 둘레.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1000단위 찍고요. 자,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단위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면적을 계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단위는 뭘까요? 자, 다시요. 기본 단위가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그럼 면적은요? 당연히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당연히 얘는 밀리미터가 되겠죠. 4000 밀리미터입니다. 왜냐하면 1000, 그러니까 당연히 4000이고 면적은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다시요. 지금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나왔잖아요. 이건 몇 미터 제곱일까요? 이 둘레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현장에서는요, 미터 제곱을 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밀리미터를 쓰지만 현장은 미터 제곱을 써요. 단위를 환산시켜야 돼요. 얼마일까요? 이거요? 단순해요.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시죠. 1미터는 몇 밀리라고 했나요? 1000밀리죠? 그럼 1미터 제곱은 1000밀리 곱하기 1000밀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1미터 제곱은 공이 3개 붙고 다시 또 3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잘 기억해 두세요. 100만 밀리미터가,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입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공 3개 지우면 돼요. 6개. 1000단위 자릿수를 제가 찍어 드렸잖아요. 공 6개 지우면 바로 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미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 3개 지우면 바로 미터라고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 6개.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그죠? 1000mm 곱하기 1000mm니까 공이 3개, 3개, 6개. 6개 지우면 바로 미터 제곱으로 빠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원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리아. 자, 원의 면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을 찍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선택해서 면적을 구해냅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구해 보시죠. 이건 원에 대한 면적이네요. 면적과 원둘레. 요거 따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 3개씩 붙이니까 0.78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서클. 자, 미드 포인트에다가 반지름 100, 다시 또 미드 포인트에다가 반지름 200, 자, 다시 미드 포인트에다가 반지름 300, 다시 또 미드 포인트에다가 반지름 400. 자, 그 다음 트림.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조금 복잡한 도형은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면적 구하는 방법이요. 포인트를 찍어서 면적을 구할까요?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오브젝트를 찍어서 오브젝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낱낱이 끊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걸 하나로 어떻게 연결하죠? 네, 조인이요.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죠? 네, 조인.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면적과 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여기가 100, 200, 300이었으니까 200. 서클. 요렇게 제가 했습니다. 얘의 면적과 얘의 면적과 얘의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면적이 3개나 되죠. 하나씩 오브젝트 하나 클릭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있지만 다시 봅니다. 에어리아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 에어리아 있죠. 면적 더하기예요. 면적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코너 포인트를 찍어서 면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 추가할까요? 아니면 면적 빼기로 옵션을 바꿀까요?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하나씩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가 뭐가 돼요? 애드 모드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면적이 계속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토탈 에어리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토탈 에어리아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에어리아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안에다가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300 여기다가 300. 제가 원하는 건 이 전체 면적인데 여기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이에요. 일단 하나만 보도록 하죠. 여기 하나만 가지고 볼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에어리아, 아니 다 같이 봐도 되겠다. 에어리아. 그 다음에 여기 면적 빼기니까 이제 면적을 얘네들을 뺄 거니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면적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찾아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면적 빼기 할 때는 빼야 될 면적은 나중으로 보내요. 일단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서 다시 빼기 면적을 빼는 겁니다. 자,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 자, 하나씩 클릭해 봅니다. 그럼 전체 면적 계산되어졌나요? 엔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서브트랙트가 나오죠. 빼기 면적. 누르면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오브젝트, 코너, 오브젝트, add 에어리아. 면적 더하기죠. 오브젝트로 하나씩 빼면 돼요. 이렇게. 면적 빼기가 된 거 보이시나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보통은 뭐 미터도 많이 사용하고 뭐 센티미터도 쓰고 뭐 그래요. 되게 신기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가 1전이에요, 2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10mm, 20mm란 뜻이에요. 전 단위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목수 아저씨들이 그런 단위를 많이 써요. 목공에서 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전, 2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센티미터 단위예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위가 있습니다. 자라는 단위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다시요. 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주로 미국에서 쓰죠. 1피트, 2피트. 그죠? 그럼 한자, 두자는 몇 센티미터, 아니 몇 밀리미터이고 1피트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되게 쉬워요. 한자는 한 뼘입니다. 요거 손바닥. 엄지손가락 끝에서 검지손가락 끝, 새끼손가락 끝까지. 요거 한자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 30.3cm. 이게 손이 참 커요. 그죠? 저는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꽉꽉 눌러야 겨우 20cm가 나와요. 겨우겨우야 20cm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30cm 나오나요? 안 나와요. 30cm 서장훈이라는 사람은 아마 나오겠네요. 그죠? 원래 한자가 15cm였답니다. 한자가.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아주 옛날 얘기. 기원 후죠. 그죠? AD 한 300년 정도? 그 정도쯤 기원 전 후로 해서 이때가 한 300년 정도. 네, 이때가 한 15cm.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점점 사람들이 키가 커지죠. 그래서 한동안 20cm 정도 됐다고 해요. 30.3cm가 된 거는 그 구한말 지나서 일제강점기 지나서 30.3cm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왜 30.3cm인지는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다다미 사이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다다미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천장이 오를까요? 천정이 오를까요? 우리가 보통 천정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장 그러잖아요. 어떤 말이 오를까요? 천정인가요? 천장인가요? 저 천정이라는 단어가 일본식이랍니다. 천장이 올바른 표현이랍니다. 한자식으로 천장이 맞답니다. 천정은 일본식 한자랍니다. 그래서 천장을 쓰시면 되고, 어쨌든 저 한자는 한 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30.3cm입니다. 이 자라는 단위 누가 쓰냐면요, 목수들이 써요. 나무를 판매하는 곳들 있죠. 하판이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1피트는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단위잖아요. 그죠? 이거 원래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푸트가 뭐죠? 발이죠. 발바닥 하나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30.48cm랍니다. 1피트가. 보시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치수를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찾아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UMAN 휴먼 스케일.
인체 비례 척도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인체 비례 척도, 즉 휴먼 스케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휴먼 스케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건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다시 한 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자라는 단위는 주로 목재소에서 많이 사용해요. 나무를 취급하는 곳 있죠? 나무나 유리를 취급하는 곳에서 자라는 단위를 종종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붙박이장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장농을 사야만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농을 사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장농을 삽니다. 그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12자 장을 사야 돼요. 혹은 9자 장을 사야 됩니다. 또는 10자 반 장을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을 살 때도 자라는 단위를 써요. 왜냐면 나무를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자가 결국은 30cm란 뜻이에요. 뒤에 우수리 다 떼고 그냥 한 자, 30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자 그러면 12 곱하기 30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보통 장농 하나가 세자예요. 장농 하나가 폭이 세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다시 말하면 900mm. 장농 하나가 900mm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mm. 이게 장농 하나의 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합판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합판의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6T 주세요. 6T. T가 두께란 뜻이죠. 티크니스.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이야기하는데 세자에 6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자면 900mm, 6자면 1800mm.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합판 가게는 이렇게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센티미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밀리미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위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판 같은 경우는 먼저 두께 6T 이런 두께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자 곱하기 6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기본 단위가 되게 재밌는 단위가 있는데 평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한 평. 들어보셨죠? 한 평, 두 평. 보통 집을 이야기할 때 이거 30평이요. 이거 28평이요. 이렇게 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평 단위로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갔어요. 여기 24평이에요. 여기 18평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크기가 이제 대략 그려져야 되는 거죠. 대략 이만하구나. 자, 이해되시죠?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평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초보 시절에 했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공간감이요. 공간감이요. 여러분들 3.3 미터 제곱이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도면으로 우리가 도면으로 보잖아요.
이게 눈앞에 내 앞에 이렇게 딱 펼쳐지면 감이 안 와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 느낌을 조금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얼마나 작은 걸까? 이걸 따져야 돼요. 한 평이 3.3m 제곱인 건 알아요. 그죠? 그럼 3.3m 제곱은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일까요? 이거요. 가로가 1.8m에 세로가 1.8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팔 쭉 뻗으면 이게 대략 1.8m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2m에서 뭐 좀 키 큰 사람은 2m가 될 거고 키 작은 사람은 한 1.8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팔 딱 벌리면 이게 한 평 정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돌리면 대략 이게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죽으면 무덤이 한 평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한 평인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냐.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종종 하셨어요. 무덤이 한 평입니다. 팔 쭉 뻗어가지고 둘레로 하나.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한자가 30cm라 그랬죠? 3, 6, 18, 네, 1.8m. 6자 곱하기 6자가 결국은 한 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현장에 나가면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아요. 해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루베라는 단어도 써요. 해배는 평방미를 의미하고 루베는 입방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겠죠? 일본식 단어입니다. 헤이베란 뜻이에요. 평방미가. 루베는 류베이의 류베이란 뜻이고요. 입방미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일까요? 해배, 루베. 쉬워요. 해배는 면적이란 뜻이고요. 루베는 부피란 뜻입니다. 해배는 미터 제곱을 의미하고요. 루베는 미터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장판 가게 아저씨들 있죠. 이런 타일 가게 아저씨들은 해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여기 5해배요. 여기 6해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회자인 줄 알았어요. 회배라고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해배라고 하더라고요. 해배. 일본 단어라 그래요. 그럼 루베는 어디서 쓸까요? 루베는 레미콘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멘트를 해서 방통 칠 거예요. 뭐냐면 방바닥 통미장이요. 그러니까 여기 방바닥에다가 그 시멘트를 들이부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방통 친다 그래요. 방바닥 통미장. 그럼 이제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8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미콘 차가 이제 한 대 또는 두 대가 오겠죠. 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시멘트 같은 경우는 권역이 있어요. 권역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시멘트 회사가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불러야 돼요. 내가 거래처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불러가면 안 돼요. 안 와요. 싸웁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자기 권역이 있어서 딱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레미콘 차를 불러야 돼요. 참고로 레미콘 차 한 대가 6루베입니다. 최대한대로 실을 수 있는 게 레미콘 차 하나가 6루베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자, 하나 또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인치 많이 쓰죠. 1인치. 그죠? 1인치는
25.4mm입니다. 1인치는 25.4mm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요. 25.4mm 곱하기 12 30.48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1피트는 12인치란 뜻입니다. 12인치가 곧 1피트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얘는 12인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1피트가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현장에 가면 야 내일 여기 조적할 거야, 조적 쌓을 거야, 벽돌 쌓을 거야, 벽돌하고 시멘트하고 주문해 놓고 가. 그리고 가요. 그럼 벽돌 몇 장 들어갈까요? 몇 장 주문해야 되죠? 여기 타일 깔 거야. 내일 타일, 여기 바닥에 타일 깔 거니까 타일 주문해 놓고 가. 그럼 타일 몇 장 주문해야 되죠? 내일 천정 시공할 거야. 이거 덕트 주문해 놓고 가. 몇 장 주문해야 되죠? 이런 걸 적산이라고 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쉬운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적산이에요. 이거 물량 산출이라는 뜻입니다. 물량 산출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응용해 보세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전체 물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 나누기 이 타일의 면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일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시멘트나 모래 면적은, 모래 양은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가장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적당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꼭 물량 산출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설계만 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물량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적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적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잖아요. 전체 물량이 내가 물량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바닥 타일을 깔 거예요. 그러면 타일이 필요하겠죠. 타일 개수. 그죠? 여기다가 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소모품비가 들어가겠죠. 뭐 본드라든지 헤라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기타 소모품들. 그 다음에 마진이 들어가면 돼요. 회사 마진. 아니요. 회사 마진에다가 운반비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견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건 타일에 대한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일이 들어가고 여기 벽도 들어가고 조금 더 견적서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견적서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나올 거예요. 꼼꼼하게 들어가는 자재들하고 이런 식으로 자재, 인건비, 소모품, 그다음 운반비, 여기 페인트 비용,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돼가지고 맨 끝에 회사 마진 플러스 해가지고 견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을 할 줄 알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견적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로부터 시작해요? 면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적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작업들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철 있죠, 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난간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난간이요. 그럼 예를 들어 난간이 이렇게 삥 돌아서 원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원둘레의 길이 기억나시죠? 원둘레 원둘레 2파이r이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파이r 제곱이지만 둘레는 2파이r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이렇게 이상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배웠던 거 쓰는 거예요. 어쨌든 철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돌은 벽돌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벽돌 한 장당 얼마, 또 한 장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은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철의 부피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가로, 세로, 높이를 하면 부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철은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부피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중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철은 중량으로 금액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철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부피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비중이요. 부피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부피에다가 곱하기 비중을 하면 돼요.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량 킬로그램이 돼요. 나무 같은 경우 비중이 0.4에서 0.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종이라 그러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가벼운 나무가 있고 어떤 건 무거운 나무가 있단 말이죠. 수종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져요. 0.4에서 0.8까지 나와요. 근데 철은 비중이 7.8입니다. 그러니까 7.8을 곱해버리면 철의 중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비중은 뭐죠? 비중은 뭘까요? 비중은 물 1cm 세제곱, 이게 비중 1입니다. 비중 1은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 1cm의 물, 그러니까 1cm 가로, 세로, 높이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0.4에서 0.8 나오고 비중은 0.7이 나오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물이 1인데 나무는 0.4에서 0.8이잖아요. 그럼 물보다 가볍죠. 아, 물에 뜨겠구나. 근데 철은요? 7배나 무거운 거죠. 물보다. 그러니까 아, 가라앉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7.8?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면적 같은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